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랠리 후에 조금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증시 흐름이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더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이게 얼마까지 찍었던 거죠? 11만 2,000달러. 11만 2천 달러? 네. 2천이에요? 9천이 아니고요? 2,000. 2천. 네. 그럼 이게 한화로는 하나로 제가 체크 못 해봤는데 아마 전 고점이 1억 6천 가까이 될 거고요.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갔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저번에 여기에 나왔었던 성경의 경제쇼 나왔었던 거 보니까 작년 11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막 됐었을 때예요. 네. 그때 가격이 한 7만 4천 달러 네.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던 거는 트럼프 효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오르고 있는 것은 그 미국 정부가 이 관세 정책을 시작했잖아요. 4월 초에. 네. 네, 4월 초에 그래서 4월 내내 경제 쪽으로 굉장히 뉴스도 많고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좀 신기했던 현상이 뭐였냐면 미국이 2024년에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 달러화도 굉장히 약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도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네.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승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가격이 좀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1, 2년간의 비트코인 어떤 그 가격 추이를 보면은 증시와 뉴욕 증시와 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또 한두 달간 이렇게 또 추이를 보면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희한한, 헷갈렸어요. 네. 희한한 상황이고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올라가면 나스닥 따라가고요. 네. 금이 올라가면 금값 따라갑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뉴욕 증시하고 지금 동조화가 된단 말씀이세요? 동조화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은 있는데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두 달간에 지금 디커플링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미국 주식, 특히 그중에 나스닥하고 동조화가 굉장히 심했고, 네. 그게 2024년에 있었던 현상인데,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4월 이후에 관세 국면이 이렇게 두드러지면서부터는 네. 사실 금이랑 또 커플링하는 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어제는 나스닥이 올라서 비트코인이 따라 오릅니다. 네. 오늘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비실비실한데 금값이 오르면 또 네. 그것 따라서 올라가요. 네.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럼 올라가는 쪽과 같이 가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추이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네. 금이 잘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금을 달러화로 이제 카운트를 하잖아요. 근데 달러화가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의 새로운 가치가 부여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중동 갔을 때 지난주에 트럼프가 네. 예, 중동 방안 뭐라 하나요? 하여튼 그 해외 순방으로 첫 번째 해외 순방으로 중동의 세 국가를 갔잖아요. 네. 사우디랑 카타르랑 UAE를 갔는데 네. 가서 거기서 뭐 굉장히 일거리도 많이 따오고 했잖아요. 그때는 또
나스닥 따라갑니다. 네.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메가빌이라고 해서 네. 사실 이제 트럼프의 수건 법안 중에 하나가 하원 통과됐잖아요. 이 네. 과정에서 굉장히 국제 시장이 불안정했거든요. 네. 요 시기에는 또 금값을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성격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를 계속 쫓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가빌이 어떤 거였는지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메가빌은 그 대규모 감세 네. 그리고 이민 예산, 국방 예산 강화 네.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을 좀 많이 깎아내는 식의 네. 그 전형적인 공화당이 원하는 그런 류의 이제 일종의 예산 굉장히 큰 법안, 트럼프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법안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1기 할 때 2017년에 행정명령으로 죄송합니다. 행정명령으로 감세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 감세의 일몰 기한이 2025년입니다. 아, 네. 올해까지여서 네. 이 메가빌의 내용이 그것을 연장시키는 내용이에요. 10년 정도. 네. 그래서 감세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연장시키는 내용이라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안인 거죠. 왜냐하면 연장 안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네. 세금이 올라갔다라고 느낄 거잖아요. 느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막 의회에 가서 의원들한테 욕을 할 정도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국채하고 관련이 깊냐면 트럼프는 지금 감세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역대 최고의 지금 부채 위기에 네. 쌓여 있거든요. 네. 네. 그 감세하면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갚아야 될 돈이 지금 역대 최고잖아요. 재정 적자 더 키워지는데. 그렇죠. 네. 그럼 너희의 솔루션은 뭐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네. 했을 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관세로 관세. 우리는 돈을 벌 거다. 네. 근데 이제 관세로 지금 돈이 안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한 만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한다고 그럼 미국이 정말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게 빚을 못 갚는 거 아니야?라는 네. 불안감이 지금 국채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를 과거에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제도권 어떤 금융 세계로 많이 포섭이 되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디지털 금의 취급을 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 좀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지금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감안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미국 상원이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 법안이 통과된 게 갖는 의미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 중에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일단 암호화폐인데 보통의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네, 네. 한 개의 가치가 특정 법정 통화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가 된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네. 뭐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가 1달러. 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없지만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한 개가 1원. 네. 가치를 추종하게끔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추종하게끔 만드냐면 은행 같은 곳에 네. 이 준비금을 넣습니다.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는. 네. 담보는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이제 보통은 굉장히 안전자산, 미국 국채, 단기 국채를 넣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전부에서 2,300억 정도 돼요. 뭐가요?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총칭에서. 네,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2,300억 정도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상원이 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네. 지금 미국 국채가 폭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고 네. 굉장히 가격이 불안정하다. 네. 이거는 뭐냐면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국채를. 네. 그래서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뭐가 들어갑니까? 미국 국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네. 이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공화당 주도로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네.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 채권을 사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그 주요 내용은 보통 이런 코인 법안 이렇게 나오면 규제책도 있고 뭐 장려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규제책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화당 원안이 있고 네. 이 민주당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대략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네. 100억 달러가 기준이에요. 음.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은 주정부에서 규제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겠죠. 네.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은 연방 정부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요게 이제 규제의 핵심 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뭐냐면 네.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인가? 아니면 발행한다고 하면 네. 얼마만큼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메타 같은 경우 옛날 페이스북이죠. 예,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정부한테 두드러 맞고 저희 포기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같은 이제 SNS를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서 사용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네. 우리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경제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오늘 나온 내용은 사실 뭐 그 JP 모건이라든지 네. 그리고 BOA라든지 네, 네. 시티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이 네. 우리도 컨소시엄 해서 네. 스테이블 코인 우리 발행해 볼까? 공동 발행해 보자. 네, 이런 미국 거 지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대형 은행들이.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스테이블 그 코인을에 관한 그 이제 지니어스 액트 네.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규제 법안인 것 같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제도적인 그 이제 발행을 가능하게 해서 이게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을 그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이제 이렇게 그 연동되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달러 값이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 값이 올라가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게 네. 적용이 되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국채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졌죠. 금리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달러의 지금 약세가 이제 이어져서 한동안 셀 아메리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이제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면서 셀 아메리카가 아니라 바이 아메리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의도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네. 일단 얘는 국채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원화로 뭐 거래할 때 당연히 원화를 제가 아니면 MC님이 직접 발행하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돈을 넣으면 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돈을 내면 네. 그 돈만큼 국채를 사요. 네. 그럼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 이자 누가 줘요? 누구한테 줘요? 저한테 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돈을 쓰면서 네.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 재밌죠?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예상대로 네. 미국이 이걸 달러 패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 네. 이 미국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돈을 EU에서도 쓰게끔 하고 중국에서도 쓰게끔 하고 네. 일본, 한국에서도 쓰게끔 만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네. 자기들은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돈이 많이 퍼질수록 달러 패권으로서의 달러의 가치는 엄청 확장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한테 의존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해당 현지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이해가 되는데 네. 하는데 그다음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냥 그래서 저희가 예,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예. 저는 이제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제적인 변화가 이제 여기에 딸려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이제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는 이 돈이 돌아가는 네트워크는 지금 은행망이랑 별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정부에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가는지를 체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탈세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우려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있었고 네. 지금 이제 저희보다 좀 컨디션이 좋은 나라가 EU인데 네. EU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으로 지금 ECB 미국 네.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거 미국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네. 결제 통화 공격 사이드에서 공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막을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더 강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EU 국회 이 EU 집행위원회 쪽에 네.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에 보시면 대선 후보들이 뜬금없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대선 국면에서 네.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미국이 국채를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주로 하다가 이 얘기가 시작되는데 네. 한국에서 이 원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뭐 지금 뭐 관세 전쟁을 하니 뭐니 했지만 지금 이번 법안 통과시키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미 발자국을 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자, 예. 제가 좀 더 명징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한국에서 보통 통화를 발행할 때 우리 통화 발행으로서 얻는 이득을 신요리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을 한국은행이 가져갑니다. 지금은 이거 당연하죠. 원하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의 지금 중앙은행이 얻고 있는 신요리지를 자기가 가로채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시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될 거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7년, 18년 이때쯤인데 네. 2019년부터 이제 실증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연구는 뭐냐면 이 신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네. 단기적으로 코인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된다라는 네.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2,300억 달러가 지금 시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미국 재무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 보면 2028년까지 자기들이 예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네. 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비 8배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8배.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법안이 지금 상원 통과했잖아요. 네. 올해 8월까지가 미국 의회 회기인데 그 안에 하원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 트럼프의 이제 보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빨리 통과가 되면 메타나 이런 빅테크들부터 네. 발행을 시작할 겁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건데 네. 당장 이 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코인 사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네. 알트코인 가격이나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코인 시장에 매수 압력이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엄청나게 좀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실제 투자자들 이제 쫓아가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난 좀 많이 뒤처졌다라든가 아니면 아직도 불안해가지고 그 자산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건 맞지만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난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거고요. 아까 또 뭐 안 좋은 그런 지하 경제라든가 이런 거 검은 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어느 정도는 또 알트코인이 오히려 어느 순간은 더 많이 상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갑자기 조급해지면서 뛰어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뉴스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이 암흑세계 뭐 나쁜 돈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선 걱정할 지금 상황은 아니고 네. 일단은 뭘 보셔야 되냐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보셔야 돼요. 네. 이번에도 법안이 네. 통과 못 될 뻔했거든요. 네. 사실은 상원에서 이제 통과를 못 될 뻔하다가 이제 겨우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의 컨디션은 더 빡빡합니다. 네. 이제 공화당이 한 3석 정도 앞서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은 명확하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빅테크의 참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공화당은 다 열어주자는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열어주게 되면 사실상 빅테크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금산분리, 은산분리라고 하는 어떤 현대적인 그런 기준에 네. 어긋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맞설 가능성이 높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규제안의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규제가 더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속도가 늦춰질 늦춰지겠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획이 바깥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8월 안에 네. 통과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코인 가격을 저는 당연히 이제 코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비트코인 연말에 얼마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하면 대부분 보수적인 전망이 20만 달러를 얘기해요. 보수적인데. 네, 네. 미국에서 얘기하는 전망들이 네. 그게 이제 많은 부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활성화에 영향을 계산을 하고 하는 얘기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고 네.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시는 쪽이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